왜냐면 미국에서 아는 사람 시키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트럼프가 법을 바꿔서 자국민, 시민권자, 영주권자 말고 시민권자들한테만 회원번호를 발급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한국 와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들어와서 일단은 휴학하고 해봐라 했더니 너무 놀라운 사실은 1년 반 동안 회원관 한 명도 안 시키고 있죠. 아니 이 녀석이 사업하러 들어왔는데 맨날 여기 앉아서 공부만 하고 여러분들처럼 매일 공부만 하고 소비자 관리도 하지 않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서 사람들한테 사업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나 회원가입 못 시키고 그런 시간을 한 1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년 9월에 이 아이한테 인생에 전환점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떤 쇼크를 받은 거죠. 아, 내 인생을 이 상태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충격적인 자기한테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요, 그날부터 그리고 한 일주일 엄청 열심히 막 하더니 그리고 9월 달에 얘가 아메이에서 말하는 에스피라는 걸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 된다고 했어요. 제가 안 된다고 했겠어요? 된다. 마음속으로는 100%안 된다고 생각했으나 겉으로는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가 웃기게 생각하는구나 아메이를.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9월 달에 더마가 나왔잖아요. 더마 SP예요 얘가. 더마를 7대인가 전달을 하고 정수기 2대 전달하고 뭐 전달했더라 하여튼 맨즈팩 아시는 분한테 그때는 지금 에너지팩이죠. 그때는 맨즈팩이라고 했고 맨즈팩을 이제 아시는 분이 설 선물로 나간다라는 거를 그거 9통이가 전달하면서 SP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웃으면서 자기가 또 한대요. 해봐라 했는데 그 다음 때 얘가 그 전달했던 분들 있죠. 그분들을 통해서 그때 더마가 3대가 나가고 또 이제 그 정수기가 나가고 그 에너지팩이 나가고 그리고 뭐가 많이 나가냐면 정말 프로틴을 많이 전달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게 꾸역꾸역 하더니 얘가 이번 달에 파운더스 프렌트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여행 가요. 자기 힘. 그리고 얘가 지금 세레그가 나와 있는데 지금 세레그가 미팅이 다 준비돼서 액티브하게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안 되는 일은 없고요.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저도 저희 스폰서님 저를 봤을 때 되게 답답했을 거거든요. 2년 동안 혼자 다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근데 꾸역꾸역 척하적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스폰서님이 가장 큰 장점은 뭐였냐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한 번도 한 적 없고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잘한다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2년이라는 시간에 정말 파트너 없이 천만점을 계속 하다가 2년째 되는 2월달에 세레그가 나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파트너들이 세레그 그리고 한레그, 두레그, 한레그도 나오면서 바로 그 다음에 다이어트가 됐어요. 여러분 있죠. 제가 시작 서두에 이런 얘기 왜 꺼내냐면요. 될 수 있다도 나의 생각이고 할 수 있다도 나의 생각이고 할 수 없다도 나의 생각이에요. 하기 어렵다도 나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함부로 말을 못하겠더라고. 리더님 안 돼요 소리를 못하겠어요. 왜냐면 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근데 여기 분명히 아직 아무것도 없고 아직 정말 지금까지 걸음을 봤을 때는 정말 앞으로 더딜 것 같아 보이지만 알 수 없어요. 날지, 뛸지, 그 사람이 꺼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미사고는 그런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많아요. 여기. 하지만 아메를 하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저도 맨날 그러거든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아메를 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실까? 아메를 하시는 분들이. 아메를 하면서 가슴 설레이면서 너무너무 설레이고 이 비즈니스 속에서 누군가 인생을 바꾼다니까 너무 좋다고 매일 설레는 사업스 나는 사람들 몇 명이나 계실까? 저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전 지금도 가슴이 설레이면서 이 사람이 이 일을 알아들으면 정말 나처럼 살 수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아메를 알려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는 아는 일이 아니라 하는 일이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오늘 이 푸켓에 저희 애들이랑 같이 가 있는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이고 이 체코죠. 체코 프라하. 저는 체코 프라하를 가이드 해도 돼요. 너무 많이 갔거든요. 너무 좋아해요. 체코 프라하를. 근데 암에서 보내준 프라하가 어떨까 싶어요. 제가 다음 강의 때 아메이로 갔던 체코와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여러 번 갔던 그 체코 프라하를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싶어요. 이게 돈 준다고 할 수 있는 여행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설레이고 삿포로는 어때요? 저는 이 새 여행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행지를 담아한 거예요. 삿포로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삿포로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죠. 얘네들은 여행 점수라는 게 있는지 몰라요. 왜냐면 그냥 가는 줄 알아요. 왜냐면 엄마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여행을 안 데리고 간 적이 없으니까 그냥 암에서 주는 여행은 다 누구나 다 가는데 왜 그 이모는 안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도전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여행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가운데 여행은 좀 도전하기 어렵고 이건 이미 끝났다고 하지만 리더십 사고로는요. 작년 이맘때 우리 딸이 결정을 내렸어요. 작년에 이맘때였어요. 8월 딱 정말 8월 16일인가 17일 날 어떤 강의를 딱 듣고요. 얘가 마음에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준비해가지고 9월달부터 천만점을 가서 여행을 찍은 거예요. 지금 시작하신 분 있죠? 오늘 처음 오신 분? 가능해요. 차라리 처음 시작하신 분 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지리지리하게 끈 사람보다 이제 시작하겠다 마음 먹은 사람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여행지라 생각하거든요.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메 얘기를 10분 만에 빨리 끝내고 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자리 없는 성장. 자, 진짜 요새 정말 미치겠죠. 여러분 있죠. 2027년 발표, 내년 발표예요. 올해 그 하반기 발표에 뭐가 나왔냐면 기업의 생존 연수가 나왔어요. 옛날에는 30년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요 12년이래. 12년. 너무 놀랍지 않아요? 12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랑이 평균적으로 회사를 들어가면 12년 만에 나와야 된다 소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12년 한 회사에 들어가서 12년 있다가 딴 데로 가야 된다 소리거든요. 우리 세대는 그렇진 않았어요. 한번 들어가면 30년 동안 회사가 버텨주고 40년 버텨주니까 괜찮았지만 평균 그 숫자가 줄어든다는 말은 기업이 그만큼 빨리 사라진다는 소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람은 이렇게 여기 보면 챗 GPT가 나온 것과 동시에 뭐가 살았어요? 여기 보면 챗 GPT가 딱 나온 것 동시에 그 전에는요 사실은 S&P가 찍으면 부인도 늘어났어요. 사람 뽑는 게. 근데 지금은요 S&P는 늘어나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사람을 안 뽑아요. 사람이 필요 없는 성장이라는 거죠. 난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요새는 뭘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해요. 이거는 저 위에서 틀어주기로 했어요. 제가 이게 기계일까요? 사람일까요? 손가락 저기 움직이세요. 이 나이가 들면 움직이는 거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와이어 그래요. 그래서 힘조절도 잘하고 사람의 손보다 더 조교하게 움직이는데요. 어떤 분이 이거 저기 사람이 무장 같은 거 없나 아니라요? 제가 여기 지호셉 대표님 그 영상이 있어요. 아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TV에서 나왔는데 그 영상에 실험실 영상이 나왔거든요. 제가 정말 충격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때만 해도요 8뱃을 지고요 이렇게 시야를 옮겼거든요. 그런데 8뱃에 밑에 보니까 20개 이게 팁이라고 하거든요. 팁을 뽑아가지고요 기계로 작동해서 착착착 찍어서 가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러면 테크니션들이 다 잘려나가겠구나. 일할 애들 필요 없겠네. 이 많은 분석을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겠네. 여러분들 그게 안 보겠지만 여러분 지호셉 대표님이 하고 있는 그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사실은 요번 연휴에 뭐 하셨어요? 전 진짜 바빴거든요. 토요일은요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강의를 들었고요. 일요일도 하루 종일 강의가 있었고 월요일도 제가 대전에 후원을 갔어요. 사업선행을 하러. 25년 만에 후배를 만났어요. 원영이라고 하는. 저는 원영이고 걔는 원영이었어요. 제가 박사 때가 석사로 들어와서 제가 얘한테 일을 시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걔는 석사를 마치고 이제 농진청으로 이렇게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갔어요. 실험실로. 근데 얘를 25년 만에 만났거든요. 근데 25년 만에 만나서 회포를 푼 거죠. 왜 회포를 풀었냐면 그래 누구는 어떻게 지내니 누구는 어떻게 지내니까 또 유니스트 교수도 많고 카이스트 교수도 많이 있고 교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조은지 교수님 방에 나온 사람 중에 거의 80% 이상이 다 교수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혁이라고 하는 제가 예전에 정말 이뻐했던 후배가 있었는데
주혁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옛날에는 내가 원영아 주혁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걔도 50이야. 나하고 4살 5살 차이 나는데 나 깜짝 놀랐어. 내가 이제 반말하기가 너무 애 아빠인데 아들 둘 애 아빠한테 원영아 하다가 내가 원영아 반말을 해도 되나 싶어. 얘는 깍듯하게 선배님 하지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사실 박사가 석사 애들 보고 학부생 보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편하게 됐는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25년 만에 만났는데 그 애는 방부제를 먹었는지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선배님 이러고 나는 이제 원영아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걔가 하는 말이 주혁이라는 애가 어떻게 지냈냐니까 하버드에서 15년 동안 있다가 그 MIT 공대에서 1년 있다가 그 스탠포드에 2년 있다가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온 지 지금 한 몇 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한 2년이나 3년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엄청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버드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있었다는 소리는 고생을 엄청 했다는 소리예요. 진짜. 근데 우리는 아니까 진짜 고생 많았겠다. 그러니까 그래요. 주혁이가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다 빠졌다. 옛날에도 머리숱이 없었는데 거의 없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주혁이도 만나면 내가 할아버지 보는 것 같은 거 아니야? 하면서 웃으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근데 걔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카이스트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그래서 걔가 이번에 밝힌 게 뷰티리산이 전부다라는 걸 밝혔대요.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뷰티리산이 전부 뭐 우리 다 알고 있잖아. 20년 동안 포닥 안 해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나요? 그 고생 안 해도 알지 않나요? 그 고생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뷰티리산이 전부인 거 알고요. 하물며 걔는 뷰티리산이 전부인 것도 알지만 그거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뷰티리산이 전부인 것도 알지만 그걸 어떻게 하면 만들어내는지 솔루션도 갖고 있잖아요. 이걸 왜 몰라 알아들어요? 제가 그날 그래서 얘가 원영이가 자기는요 그 강아지 개들 있죠. 개들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하는 연구소에 있대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왜냐면요 여러분 돈 없어서 애들 유산균도 안 먹는 사람도 있는데 내 강아지 유산균을 좋은 거 먹여야지 하고 먹이는 엄마들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차이가 그만큼 극명해요. 자기는 유산균을 안 먹으면서요 자기 강아지한테는 유산균을 먹이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돈이 되니까 강아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요 처음에 1시간 만났는데 제가 몇 시까지 만난 줄 아세요? 6시 반을 떠드는 거예요. 6시 반. 그 나중에 내가 원영아 너 집에 안 가니? 내가 이러거든요. 와이프도 있고 애도 있는데 너 안 찾냐니까 와이프가 집에 일찍 들어오면 싫어한대.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도 집에 들어가야지 나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 신랑도 그때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세요? 제가 대전 간다고 하니까 힘든데 모셔다 드리겠다 그래가지고요. 저만 오는데 근데 아빠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두 딸들도 아빠 따라 가줘야 된다고 따라오면서 그 작은 아이는 약속을 잡아서 대전에서 사업선행하러 가고 큰 딸은 아빠랑 놀아주고 저는 사업선행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 거죠. 저는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가슴이 안 뛴다라는 거냐 아는 게 없어서 가슴이 안 뛰는 거예요. 진짜로 어떻게 이게 해결돼요? 난 정말 어떻게 말이 돼? 막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암에 왜 했는 줄 아세요? 저희 스폰서님 저한테 뭘 주고 갔냐면 젠소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딱 주고요. 저한테 이제 포당 나가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저한테 젠소나라는 잡지를 딱 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줬는데 그날부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말이 안 되지 않나? 어떻게 근데 그렇게 해도 암에 이거 돈을 투자해가지고 젠소나 프로그램 했는데 알고 나니까 인간의 유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장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서 그때부터 돈을 투자해서 다시 아메이가 인간 장을 분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 가장 빨리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솔루션을 낸 거예요. 아마 뷰티리산이 최고야 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솔루션을 못 가져요. 왜냐면 샘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다 똥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얼마나 대박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약간 약장수처럼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만병통치약 아니에요? 살찌는 사람한테도 뷰티리산 얘기하고 근육 못 만드는 사람한테도 뷰티리산 얘기하고 우울증 있는 사람한테도 뷰티리산 얘기하고 난폭한 사람한테도 뷰티리산 얘기하고 염증 많이 일어나는 사람한테 뷰티리산 암 환자한테도 얘기하고 친한 다 얘기가 되잖아요. 공부 좀 해보셔요. 여러분들 보고 20년 동안 공부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아메이가 이런 솔루션까지 만들어줬는데 이거 가지고 그래서 9월달에 저는요 우리 작은 애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작은 애 수빈이가 그 샌디에고 주립대 다니는 걔가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얘는 전공을 아예 자기는 의생공학을 하겠다고 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까 큰애 있죠. 저희 큰딸이 가서 수빈아 지금 네가 이런 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래서 자기 샌디에고 놀러 갔다가 온 가족 크리스마스를 샌디에고에서 보낸다고 놀러 갔는데 자기 동생을 막 밤마다 주워. 왜냐면 제가 그 뭐지 독채를 빌렸거든요. 1층 2층짜리를. 근데 저희는 1층에 있고 자기들 2층에 있으면 2층에 밤마다 이렇게 잠을 재우지 않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알았어 언니 나도 한국 가서 아메 비즈니스를 한번 알아볼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빈이 올 때는요. 그래서 수빈이를 데리고 한국 데리고 들어온 비행기를 바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 9월달에 나 천만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기니 있는데 이걸 가지고 못하겠어. 이렇게 내가 뭐라 했겠어요? 제가 속으로는 웃기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한번 해봐. 도전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있죠. 도전도요. 원해서 하는 거. 자기가 원해야 돼요. 자기가 원해야 할 수 있는 거. 배드 파머스 해가지고 나쁜 농부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들은 책을 좀 읽거나 아니면 좋은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고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아직 시골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서울에는 성수동에 가면 있거든요. 배드 파머스를 해가지고 나쁜 농부들이라는 가게인데 창립 철학이 젊은이들의 건강에 나쁜 것만 먹고 자란 나쁜 농부가 몸에 좋은 것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미안하다 내 몸아 살더라 잘 있거라 늙지 않아 이런 뭐 슬러시라든가 그 볼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판대요. 10,000원, 20,000원에 막 팔아요. 근데 없어서 못 팔아요. 조금 늦게 가면 없어요. 정말 미안하다 내 몸아 저게 정말 좋을까요? 정말 저거 먹으면 살들이 다 잘 가요? 정말 얘네들이 어느 땅에서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재료를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정말 난 GMO 우리 뉴스 있죠. 12월 달부터 모든 제품에 난 GMO라는 그 GMO 표기를 해야 된대요. 이제 암에 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유력하죠. 유력하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런 제품을 돈 10,000원, 20,000원, 30,000원 주고 애들이 막 먹어요. 근데 암의 제품 비싸다고요? 아니요. 어제 제 조카가 찬이라고 울산에 유니스트 다니는데 엄청 열심히 암의 비즈니스를 해요. 어플도 개발을 하고요. 지금 연구자 목표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앱도 개발하고 막 여러 가지 그걸 많이 하거든요. 돈 버는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창업을 하려고 딱 보니까 창업자, 생산자 입장에서 아메를 보니까 아메가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얘가 요새 뭐 하냐면요. 어른들이 사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2월달에 아메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수영장과 배드민턴장을 하나도 빠지 않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드디어 소비자들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고 이제 AP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제는 분명히 한 명 모시고 간대서 얘가 예약을 해줬는데 얘가 이모 갑자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고 오셨어. 그래서 할머니까지 같이 할 수 있냐 해가지고 AP에 빵을 많이 돌렸거든요. 그랬더니 AP 그 분이 찬이를 너무 이뻐해요. 그래서 해주겠다 해가지고 어제 같이 했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첫 마디가 아메스프 너무 싸네. 좋은 걸 먹는 분들은 알아보는 거예요. 아메스프 너무 싸네. 이거 싼지 몰랐다. 옛날에는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싸다 이러면서 막 살라고 하는 걸 내가 찬아 지금 사면 안 돼. 24일날 AP에서 선물 주니까 그거 사게 하니까 알았다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야 24일날 정말 하루 만에 큐하는 분들이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이 그만큼 들었어요. 제가 오늘은요 암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딴 얘기 하다가 암 얘기 안 하니까 암 얘기도 안 하고 간다 막 이럴까봐 앞에 제가 8분 정도 빨리 해서 넘어갈게요. 그냥 생산 광고 총괄 통해 소매에 있는 이 이익을 누구와 제품의 질과 상관없는 유통비를 내가 지불하고 있었는데 그 지불을 하지 말자라는 어찌 보면 운동이에요. 좋은 제품을 먹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요. 누가 창고 보관료 내래요? 누가 매장 관리하래요? 운송비 내래요? 인건비 내래요? 서비스료 내래요? 아무것도 안 해요. 단지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먹어보고 여러분들 몸에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를 누군가 공유하세요. 나만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집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바디 점수 몇 점? 혹시 나는 인바디 점수 85점이다. 손 들어보세요. 85점. 내가 1등이에요. 인바디 점수 제가 86점, 85점을 왔다 갔다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근육량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체지방을 이렇게 보여도요. 이렇게 보여도 여기 돼지를 욕하면 안 돼요. 돼지의 체지방이 되게 낮거든요. 저는요 돼지보다 체지방이 낮아요. 네. 체지방이 11이 안 넘어가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게 운동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건 우리 제품이 어마어마해요.
왜냐면 근육량을 늘리려고요 어마어마하게 쓰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근육량이 안 늘어요. 근데 저는 운동 딱 하고요 워스파 부스를 세포를 딱 뜯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아미노 있죠. 아미노에다가 타가지고요 그거를 저녁마다 마시거든요. 프로틴은 하루에 6스쿱에서 7스쿱 정도 먹어요. 그렇게 제가 19년을 살았어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검진 하거나 위상각을 보면요 위상각을 하늘에 찔러요. 위상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위상각이 낮다라는 건 고구마, 생고구마 찌르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삶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푹 들어가죠? 위상각이 낮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삶은 고구마라는 소리예요. 찌르면 그냥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잡으면 멍들고 그쵸? 맨날 아프다 그러고 춥다 그러고 막 그런 거 있죠?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암회상을 하면서 점점 위상각이 올라가더니 저희가 위상각은요 그 범위 안에 올라가요. 범위를 찔러서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좋은 제품은요 한두 번 써봐서 알 수 없어요. 저희 신랑도요 LG 다닐 때 지금도 다니고 있지만 4대 질환을 다 알았어요. 고혈압에, 고지혈증에, 지방간에, 당뇨에, 비만에 5가지구나. 거기다 탈모에 비만이 생기니까 탈모가 오죠. 여기서 대머리인 줄 알았어요. 저 지금 머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요 74kg, 75kg 나가는데 인바디 점수가 85점이에요. 저는 그것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나이 50대 중반에 내 성적표가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웰니스랩 찍으면요 0.7을 안 넘어요. 0.64, 0.65, 0.66 이렇게 나와요. 그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어디 가고 싶으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뭔지 아세요? 평균 마진율이에요. 마진율. 분명히 앞장표에 볼까요? 앞장표에는 나한테 약속을 했어요. 광고 총판 도면 소매에서 여기 있는 이 돈을 중간 마진을 좀 줄여가지고 대형 할인 매장에서 팔겠다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다 갖고 간 거야. 50%씩 갖고 간 거 쓰고 싶으세요? 저는 안 쓰고 싶어요. 편의점은 나쁜 놈이라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이. 일품정이라고 하는 장미를 만드시는 분인데 그분이요 하루는 컵을 먹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달랬대요. 몇 프로 달랬더니 94% 달랬대요. 말에 대한 94%의 준비를 달라는데 때려치워야 했는데 거기서 니까 편의점이 다 들어간다는 거 꽤 괜찮겠다는 생각을 살짝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멘은요 뭐냐면 배달의 민족처럼요 접속을 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요 사람을 모으려면 뭐 하셔야 돼요? 떡볶이 가게를 떡볶이나 옷가게나 커피나 아니면 식당이나 하려면 뭐 하셔야 돼요? 가게를 차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가게를 차리는 거예요. 커피숍을 왜 크게 지어요? 커피숍을 크게 짓는 이유는요 크게 지어서 더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크게 짓는 거예요. 왜냐면 작게 지어놓으면 대기를 해야 되잖아. 아니면 못 들어오거나. 그래서 뭔가를 팔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근데 아멘은요 당신이 뭔가를 팔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떡볶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짜장면을 팔거나 내가 화장품을 팔아도 거기에 대한 마진을 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사람한테 정수기를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정수기가 아니라 다른 제품을 써도 거기에 대한 광고의 특비를 드리겠습니다 얘기인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을 연결시켜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가지고요 못한다 나 못 판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못 판다 소리는요 원래 팔려면 판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 못 팔아야 돼요. 팔면 잡혀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LG 냉장고를요 아무거나 막 갖고 와서 팔면요 잡혀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드 옷을 팔고 싶잖아요. 그럼 그 브랜드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뭘 파시려고요? 팔려고 하면요 공간을 확보하거나 메뉴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거 아이템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팔려면요 판권을 갖고 있거나 해야지 팔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팔겠다고 아무거나 아니면 재주가 너무 좋아서 만들어 팔거나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있나요 혹시? 전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저는 뭐 할 수 있었냐면 좋은 걸 쓰고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실력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나한테 팔 수 있는 권한 줘서 너무 좋아요. 맨날 쓸 권한만 주면요 가난해질 건데 팔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애들 들려서 유학도 보내고요 서울에서 뭐 넓은 집도 살 수 있고요 좋은 차도 탈 수 있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사람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받는 거 이게 배달의 민족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배달의 민족은요 이 앞에 있는 이 제품들에 대해서 퀄리티를 검증하지 않겠다. 쿠팡도 검증하지 않아요. 나는 물건을 팔 수는 있지만 그 제품이 어떤 건지 난 몰라 이거예요. 근데 아멘은요
실드를 딱 쳐놓고요. 우리가 검사해줄게. 우리가 넘겨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구간 있죠?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구간에 여러분들은 앉아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쓰는 곳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버는 곳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구간에 있으면서 이거를 19년 동안 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실한 사람한테 이만한 비즈니스가 없다고 생각해요. 한 방을 한 방 친 사람 말고요. 그냥 묵묵히 계속 했어요. 저는 그냥 해요. 그냥 해요. 잘 될 때도 있었고요. 안 될 때도 있었고요. 우울할 때도 있었고 기분 나쁠 때도 있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있었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있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계속 했었어요. 왜냐면 내 아이들의 인생이 너무 소중하고 저의 남아있는 인생이 너무 소중하고 그냥 우리 신랑이 되게 안타까워 보였어요. 남자의 우리 남편의 우리 신랑의 인생이 너무 안타까워 보였어요. 우리 신랑이 핸드폰으로 오락을 한다거나 서핑을 좀 한다거나 집에서 TV 보면 침을 흘린다거나 낮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그냥 막 그런 사람이었으면 안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엔 TV도 없고요. 저희 신랑은 핸드폰도 안 갖고 있어요. 저희 신랑은 뭐라도 우리 가정에 뭐라도 필요한 게 없을까 싶어서 바빠요. 러닝이 있고요. 막 뭐라도 계속 찾아요. 뭐를 항상 해주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만한 아빠가 없어요. 그런 남자를 보면서 그런데 회사 가면 또 열심히 해서 엊그저께는 우수 사원상까지 받았어요. 이런 LG에서 열심히 해서 우수 사원상을 받으니까 뭐 주는 줄 아세요? 소고기 주죠. 정말 기가 막혀 내가. 그래서 내가 그 노력을 암에서 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19년 동안요 내 땅에다가 씨앗을 뿌렸고요. 저희 신랑은 LG에다가 씨앗을 뿌린 거예요. 여러분 있죠.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 않고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누구 손을 거쳐서 오는 건지 아니면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건지를 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다예요. 이게 진짜 생급병이고 그냥 내가 쓰는 사람한테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거나 알려서나 공유하거나 팬덤을 구축하고 있으면 당신에게 이렇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비즈니스 모멘텀은요 사실은 집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어때요? 한 달에 35만원. 근데 우리나라 지금요 그 나라에서 최저생계비라든가 그게 200만이 이미 넘어간 거 아세요? 최저생계비가 200만이 넘어갔어요. 그 말은 생활비가 훨씬 더 많이 든다 소리예요. 이렇게 20년을 모으면 8,200만인데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식기세척기 등등도 다 바꿔도요 20년 만에 바꿔도요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하찮아 보이세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모을 수 있는 권한을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멘은 모을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멘은요 그냥 이게 다예요. 사실은 쓴다, 쓰면서 판다, 쓰면서 가르치고 자산을 쌓는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근데 왜 맨날 쓰고요 누구한테 갖다 주고요 돈을 조금 한 100만 200만 벌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멘은요 가르치는 일이에요.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나누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건강해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런 장소에 안내하는 그 노력을 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맥도날드는 내가 확장이 안 되지만 내가 잘 된다고 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메이의 이 핸드폰에 있는 어플은 내가 누군가 핸드폰에다가 깔아줄 수 있고 내가 확장을 가능하고 소유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 했어요. 사업서 이게 다예요. 더 이상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요 찍어 놓으세요. 왜냐면 챗GPT한테 물어보면 나와요. 아메이가 왜 대단해? 아메이가 프랜차이즈하고 뭐가 달라 하면요 아메이는 개인형 프랜차이즈라고 나와요. 아메이는 개인형 프랜차이즈고요 사람 중심이고요 재고나 매장 부담이 거의 없고요 대신 신뢰라든가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 찬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이모 얘는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항상 2등을 했어요. 1등을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등 하는 친구가 있었고 2등을 했는데 얘가 미니스를 갔어요. 왜 갔냐면 4년 전에 장학금을 주고 일선에서 엄마가 학비를 방값을 지원해주지 않아도 되고 4년 동안 기숙생활을 해도 되고 학교에서 돈이 나오니까 장학금도 나오고 하니까 자기는 엄마도 위하고 자기 유니스도 시험도 잘 되고 그러니까 유니스를 간 거예요. 거기를 가기 위해서 얘는 과외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생짜배기로 자기가 혼자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독종이에요. 그 독종인 그 아이가 매번 저한테 뭐라 했냐면 이모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이모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사업을 해서 꼭 성공할 거야. 자기는 잘 살고 싶어. 얘는요 저가 갖고 있는 반짝반짝한 거 먹으면 이모 그거 다이아몬드야? 이모 그거 금이야? 얘는 보석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맨날 반짝거릴 거 있으면 이모 그거 놔줘도 돼? 애가 어렸을 때부터 맨날 그랬거든요. 그랬던 애가 이 비즈니스를 알아들은 거예요. 왜 알아들었냐면 20살 때부터 제가 차나 아메 알아들어봐, 아메 공부해봐 이런 데 데리고 왔거든요. 얘가 이러는 거예요. 이모 자기는 아메를 할 생각이 0%였대요. 할 마음이 없었대요. 왜냐면 엄마가 아메를 해서 다이아몬드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는 안 하고 싶었대요. 왜냐면 좀 억울한 사람들이 하는 일 같아 보였대요. 좀 억울하잖아요. 왜 좀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 좋은 거 줬는데 어떤 소리 하면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 내가 비싸게 돈 주고 샀는데 그걸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억울하기도 하고요. 내 귀한 책을 줬는데 그 책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도 억울하고요. 나는 그 사람 위해서 열심히 해줬는데 나중에 헛소리 하면 억울하고요.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는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같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찬이가. 그런데 이모 인생은 너무 부럽더래요. 제 인생은. 그래서 저한테 매번 책을 물어서 제가 책을 빌려주고 책을 정말 얘가 많이 사서 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딱 올해 1월 달에 얘가 아침에 얘가 이렇게 올해도 1월 달에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 인생이 안 바뀌어져 있으면 죽고 싶었을 거야.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때 제가 차나 서울 올라와 볼래?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얘가 내가 용돈을 많이 잘 주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제가 찬이한테 설명을 했으니까 찬이가 나한테 이모는 왜 형아한테는 아메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나한테 아메 얘기를 많이 해?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찬아 너희 형은 나한테 이모한테 단 한 번도 이모 나 부자가 되고 싶어? 이모 나 잘 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돼?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어. 하지만 너는 나를 만나면 매일매일 하는 소리가 그 소리가 아니었냐니까 맞대요. 그래서 이모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고는요 알아보기 시작하고요. 얘가 아레나에 와서 뚜껑이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학습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사업성을 너무 잘해요. 다음에는 한번 데리고 와서 앞타임을 한번 시켜볼까 싶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소유하지 않고 연결합니다. 그리고 삶의 대안이 됩니다. 생기본 플랫폼이니까. 그리고 직원 채용 안 합니다. 제품 씁니다. 그리고 제품을 써보고 알렸을 때 만족하는 루트가 네트워크가 됩니다. 제품을 써봤을 때 만족하는 루트가 네트워크가 됩니다. 이거 포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족하는 루트예요. 만족하는 루트. 무슨 말이냐면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메의 제품이 진짜 조화가 있어야 돼요. 제품이 진짜 좋지 않으면요 만족하는 루트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제품이 좋으니까 만족하는 루트가 만들어지고 아메의 제품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저 많이 먹어요. 저 진짜 많이 먹어요. 제가 진짜 많이 먹는데 제가 어떤 수업을 갔는데 그 수업에 가니까요 진짜 다들 많이 드시더라고요. 저도 이만큼씩 먹거든요, 영양제는. 근데 그분들도 이만큼씩 드시는 거예요. 그쵸? 너무 놀랐어요. 저는 진짜 너만큼 영양제 먹는 사람 잘 못 봤어요. 스폰서님들 다이아몬드 리님들 그만큼 안 드세요. 그 내가 맨날 먹으면서 내 목구멍이 허락되는 한 먹겠다 이러면서 막 먹었거든요. 그런데 갔더니요 저만큼 드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 제품이 아닌 거죠. 근데 그분들이 뭐라냐면요 나눠서 먹는데요.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먹는 게 너무 좋으니까 한 번에 다 안 넘어가가지고 나눠서 쪼개서 먹는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제품들이 생각보다 사람들이요 좋은 거 먹으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려주는 일이죠. 목구멍 막힐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얘기를 알려주는 얘기죠. 그래서 돈은 내가 쓰고 있다는 것을요 내가 돈을 쓰고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는 그 돈을 벌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 옷 입고 있는데 그거 다 직접 짜서 입으셨어요? 아니면 사서 입으셨어요? 거의 대부분
지금 아메하신 분들은 다 화장품을 내 네트워크에서 쓰겠지만 일반인들은요 다 밖에 나서 사서 쓰지 않나요? 여러분들 지금 푸동푸동 살이 쪄진 이 살들은 뭘 먹어서 쪘겠죠? 여러분 다 만드셨나요? 아니면 농사를 지으셨나요? 아니죠. 그 말은 내가 돈을 쓰고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돈을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시커먼 물 커피 이거 저는 커피숍에 자리를 얻으려고 하지 이걸 마시려고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커피가 4,900원? 얼마 하죠? 더 웃긴 거는요 자기는 꼭 커피숍 가면 그 집에 시그니처만 먹는데요. 그러면서 9,000원짜리 먹거든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 딱 보면서 안타깝다. 시그니처 문제가 아니라 그 시그니처들은 대부분 뭐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생크림도 들어가 있고 건강이 되게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뭐하러 돈 주고 건강을 잃는 일을 해요? 그래서 저는 커피숍 가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들어요. 차라리 그냥 커피만 시키거나 차도 미세프레스보다 이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거 먹어요 그냥.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돈을 벌고 있다니까요. 소득의 기회가 되는 자산 소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시간과 돈만 쓰고 있습니까? 나는 스마트폰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핸드폰을 보면서 네트워크를 보고 그리고 파트너들한테 보낼 영상을 같이 그 얘기를 공유한다거나 그런 데다 시간을 쓰죠. 아니면 요리 미팅할 건 어떤 요리를 할까? 다른 리더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런데 저는 핸드폰이 저를 돈 버는 도구예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 스마트폰 아니었으면 어떨 뻔했어. 거기다가 아메 제품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설명해줘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거 설명 듣고 저한테 그 제품 좀 갖다 주세요 하는 말 하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저한테 안 물어보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챗GPT가 발달하고 점점 AGI 시대가 왔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잃을 직업이 있습니까? 저는요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있어요. 왜냐면 제품이 좋으니까 챗GPT한테 물어가지고 1등이 뭐야 하면 아메를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매출이 늘게 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멋져 보이고 멋지지 않은 일 어딨어요? 내가 그 일을 멋지게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플 까는 사람 될래요? 어플 깔아주는 사람 되실래요? 그래서 아메 비즈니스 장점이 이렇게 있고요. 프랜차이즈를 한다는 거, 미팅 참석, 제품 내용, 감동 전달, 사업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문에 조선일보에도 이렇게 인공지능 얘기하면서 헬스케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웰리스 레벨이 나오고 이제 아메이는 한국에 이제 35주년을 지났는데 따뜻한 동행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명란젓갈 나오죠. 명란젓갈이 뭐 7만 원인가 8만 원인가 그렇다면서요? 그랬더니 비싸다 얘기하던데 저는 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비싼 걸 먹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명란을 좋아하는데 이거를 저희 아이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오면 엄마가 어떤 거 해주고 싶어요? 좋은 거 해주고 싶잖아. 근데 얘가 명란을 좋아하는데 시장통에 가면 싼 거 팔아요. 10,000원에 여러 개 들어있는 거 팔거든요. 근데 그런 거 못 사주겠더라고요. 거기 뭐가 들어있는지 아니까. 제가 돈을 버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좋은 거 먹겠다. 안전한 거 먹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밖에서 명란을 먹으면 왜 그렇게 갈증이 나요? 근데 우리 집에서 명란을 먹으면 갈증이 안 나요. 왜요? 좋은 명란이니까. 근데 아메이가 그래서 매번 고민하면서 어디서 살까를 고민해서 백화점 가가지고 뒤지고 이렇게 막 뒤져가지고 막 사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제품을 쓸 용의가 있는 사람인 거죠.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신문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꼭 한번 오늘 처음 오신 분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짝퉁 우리 스포츠이랑 같이 가서 막 봤는데 진짜 서울 쪽 짝퉁 많아요. 치약 쓰는 사람 중에 제가 벌써 4명이나 만났어요. 짝퉁. 자기가 짝퉁인지 몰랐던 거죠. 내가 짜보세요. 짜서 놔둬서 굳어지는 짝퉁이 있는데 이분이 어머머머 굳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짜서 놔두면 색깔이 진해서 민트라서 민트 색깔이 나중에 더 시큼해지면서 색깔이 진해져요. 그리고 자기는 짝퉁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뒤집어가지고요. 글씨를 보냈더니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아 그걸 노렸구나. 뒤집어서 돋보기를 쫙 보면 오타가 많이 나올 거다 했더니 진짜 오타가 막 나오고. 그래서 말마요. 정수기 그 저기 공기청정기 짝퉁 진짜 많아요. 필터 인터넷에. 호환용이라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안 걸려요. 거기에. 왜 아무래도 못 걸냐면요. 호환용이라 돼 있기 때문에 호환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차 부품 호환할 때 정품 안 쓰고 호환 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 일반인들은. 그 말은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사이즈만 호환이 되는 거다라고 아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미래 소비자는요 더 좋고 싼 제품을 찾아내기 위해서 인터넷 정보력을 활용하는 현대 소비자보다 조금 더 똑똑한 소비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미래 소비자는요 여론을 만들어서 기업의 생존을 이어가기도 하고 요새 그거 못 느끼겠어요?
유청 단백질 고발 엄청 많이 하죠. 그리고 시중에 나오는 코스코 단백질, GMO라고, 그 뭐지, 올게닉이라고 했는데, 올게닉하고 GMO는 다른 얘기예요. 올게닉하고 GMO는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 GMO 종자를 갖고 와서요, 유기농을 키우면 뭐예요? 올게닉이에요. 그래서 GMO, 난 GMO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기업이 잘 없어요. 거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단백질에 그 중금속들이 엄청 나왔다고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단백질 잘 먹으면 여러분 통풍 오는 거 아시죠? 그 유청 단백질이라든가 동물성 단백질 많이 먹게 되면 통풍이 와요. 그래서 벌크 하려고요. 운동선수들 막 이제 먹잖아요. 먹으신 분들이요, 젊은 나이에 통풍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김종국도 그렇죠? 김종국 그분도 통풍이 와가지고 고생하고 있잖아요. 많으세요. 대표적으로 저희 아주버님 코스코 단백질을 싸서 재워놓고 막 큰 통 있잖아요. 드럼통 같은 거 갖다 놓고, 내가 암에 얘기하는데 맨날 자기네 저거 먹는다고 그러고 짜다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주버님 운동 정말 많이 하시는데 통풍이 와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통풍이 정말 장난이 아닌가 봐요. 보통. 그래서 요새 진짜 오메가3 열심히 드시고요. 우리 제품 제가 주는 거 챙겨서 드시거든요. 이거는요, 기업의 제조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며 직접 제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다. 더 이상 기업의 마케팅이나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 기준에 따른 소비를 지향한다. 큰 기업처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무슨 책에서 읽었더라.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저 책 되게 좋아요. 저 책 장사는 아닌데 책을 좀 읽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는 라이프스타일을 이렇게 봤을 때 자신의 일을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회를 여기는지 1번, 자신이 부자가 되는 수단을 생각하는지 2번, 자아 실현을 위해서 창조의 장으로 생각하는 3번, 생계를 위한 고용으로 생각하는지 4번. 여러분 몇 번이세요? 여러분 신랑 되시는 분들이 출근하면서 내가 하는 일은 자아 실현도 하고 창조가 되고,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어, 이러면서 나가세요? 아니면 오늘도 나가야 되나 이러고 나가지 않아요? 4번으로는요, 여러분 인생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아멘은요, 제가 막 일본어 얘기하니까 니나 좀 잘 살고 해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도 내 인생도 어찌지런데 내가 계속 일본어 얘기하니까 네 인생 바뀌고 난 다음에 얘기해라 소리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요, 꿈은요, 바라봐지는 대로 나아가지는 거예요. 일본을 바라보고 계속 하니까요, 제 인생이 아주 조금씩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타인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말고요, 역지사지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요, 측은지심이 좀 있어야 돼요. 스폰서님들 여러분 안타깝지 않으세요? 지지리도 못하는 나를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와서 무한반복해서 얘기하고, 잘 못했는데도 그 성인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돌아왔으면 또 틀리고 또 아니고 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그 스폰서님 속은 속이겠어요? 그러면도 이 자리를 지켜고 함께 잘해보겠다고 애쓰는 그분들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스폰서님들이 몸에서 살이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도 잘 되는 일이지만 너도 잘 되는 일이야. 너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일이야 라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매력있어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한다 해가지고요, 여러분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왜 주주들이 주식을 올라가면 버리고 던지고 내려가면 사고 그래요? 그럼 주식을 사주면, 자기 회사를 키워주면 주식을 사주면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화가 나더라, 그런 거 보면서. 그렇죠? 자, 여러분 혹시 니체 좋아하세요? 저는 니체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염세주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쇼펜하우어가 반대되는 이 니체의 이 강한 성향이 되게 좋았어요. 이분이 편안함의 함정의 1단계가 뭐냐면 반경이 줄어든다예요. 편한 사람만 만나고 편한 일만 하고 편한 길로만 다닌대요. 나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세계가 조용히 줄어들어서 반경이 좁아들어서 아는 것도 없고 잘 될 것도 없고 나아갈 것도 없는 거죠. 2단계는요, 근육이 빠진대요. 불편함을 안 겪으면요, 불편에 견디는 힘부터 사라진대요. 거절당하는 힘, 낯선 곳에서 길 찾는 힘, 처음부터 배우는 힘, 안 쓰는 근육이 순서대로 인생의 옵션이 닫힌대요. 여러분, 좀 거절받으면 안 돼요? 남한테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제품을 써서 좀 좋아진다면 좀 내가 순간적으로 약간 좀 이럴 수 있지 않나요? 괜찮지 않나요? 애가 아파요. 그 집 애가 그런 병이래요. 그러면 그 엄마가 암이 너무 싫어하는데 한 번 더 얘기하고 한 번 더 얘기하고 한 번 더 얘기해서 장을 바꿔주려고 노력하는 거 괜찮지 않나요? 약간의 오지랖은요, 인생을, 상대 인생과 나의 인생을 조금 더 밝게 주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실력이었어요. 옛날에는요, 공부도 잘하고요, 애쓰고요, 실력이 좋은 사람이 돈을 벌어가는 시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실력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인간됨으로 돈을 벌어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맷집, 이런 것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사회를 밝게 만드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계속 움직이는데 나만 멈춰 있으면 변화가 재난이 된다가 3단계거든요. 남들에게 파도 있는 변화가 나에게는 해일이 돼요. 그냥 괜찮아. 둘이 싸우면요, 어떤 사람은요 하루만에 툭툭 털고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요 10년이 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한 사람한테는 그냥 파도예요. 그냥 그냥. 근데 한 사람은요 그게 해일이어서 죽어버려요. 그냥. 그러지 않나요? 암회사 가다 보면 기분 나빠서 그만둔 사람 많잖아요. 해일인 거예요. 해일. 그냥 맷집이 좀 세져서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지. 전 다이아몬드 리딩 되게 좋아해요. 다이아몬드 리딩 되게 좋아하고 카운스 멤버 리딩 좋아하고 김희필 리딩 너무너무 존경해요. 왠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 항상 너무 감동스러워요. 그러면서 오늘은 김희필 리딩님, 여러분들의 그 모든 스포너님이 김희필 리딩님 지금 거기 가시더라고요. 오늘은 광주가 전라도가 강주 가시고 매일매일 어디 가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면서 그래 저게 진실이지, 하루 이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35년을 하는 저 정성. 왜냐면 더 돈을 많이 벌려고 하시겠어요?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그분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일까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편안한 환경 중에서 숨은 증상이요, 지루한데 안 움직여요.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발이 안 떨어지죠? 왜 이렇게 안 되죠? 편안한 중독이 나에게 생기는 의외로 지루함이래요. 분명 재미가 없는데 밖으로 엄두는 더 안 나고요. 감옥이 편안해서 탈옥 깨거나 엄두도 못 세는데 그냥 집에 있는 거지 그냥. 그냥 갇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갇혀있는지도 몰라. 여기는요, 문제는요, 의지가 아니래요. 뇌는 원래 에너지를 아끼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면 자동으로 편한 경로를 고른다는 거죠. 저도요, 약속 안 잡으면 아무 데도 가기 싫어요. 저도 사람 많은 거 너무 싫고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 저는 너무 싫어요. 근데 요새 미치겠어요. 왜냐면 저희 애들이요, 모르는 사람을 자꾸 만나죠. 저는 지나가다가 마음만 가지나고 눈만 마주쳐도 저보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지. 지가 만나러 가지 왜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냐. 그런데 스폰서니까 그래요. 왜냐면 내 파트너도 그래요. 제 파트너도요, 떡볶이집 가가 떡볶이 한번 먹고 나면요, 저보고 저번에 팔러 가자 그런 거지. 그 가가지고요 떡볶이 먹으래. 그런 거 지금 피하고 나보고 얘기하래. 제 파트너가 창원에 가서 붕어빵집을 보냈는데 붕어빵집에 몇 번 갔더니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후원을 가달래요. 저는 사왔으면 좀 돼 있고 뭐가 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붕어빵집도 가니까요,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내 파트너가. 그러더니 내 파트너가 사가서 붕어빵을 시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자기가 후원 왔으니까, 저도 이제 후원차 왔으니까 좀 많이 사야 되는 줄 알고 저기 10,000원짜리 주고 10,000원짜리 달라고 했거든요. 야, 창원은 붕어빵 왜 이렇게 싸요? 서울은요, 붕어빵 2,000원, 3,000원에 2마리 주거든요. 3,000원에 2마리를 주는데 10,000원을 주니까 2만원 봉지를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다 먹어요? 몸에도 별로 안 좋잖아요. 정말 그 붕어빵을 딱 안고요, 나보고 뭐하라고 이걸 했지 싶어가지고 저기 아메 아세요? 했더니 모른대요. 뭐야? 아메도 모르고 내 파트너도 모르고 팔로 나보고 팔로 배달해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붕어빵을 2개 그거 후원하러 제가 창원까지 기차를 20만원 쓰고 갔단 말이에요. 그걸 거기다가 아침에 창원까지 기차를 타고 가면 4시간이 걸린가 그래요. 가서 그 붕어빵 10,000원치 사고 안고 나는 어디 여기는 왜 와있지? 하고 가슴을 쳐다보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붕어빵을 안고.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안타까웠나 봐. 그 식으면 맛이 없을 텐데 안 먹고 싶어서 붕어빵. 근데 네 하고 꺼내가지고 제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2개를 먹었어요. 2개를 먹으면서
그 사람에 얘기해가지고 그분이 지금 뭐 쓰시는 줄 아세요? 프로틴 크림하고요. 이분이 제 눈을 계속 보니 그 마스카라 어디 거냐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마스카라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처음 얘기를 하고 했는데 프로틴 크림 내가 프로틴 크림 너무 좋다. 우리 딸이 너무 좋다. 왜냐면 저는 너무 많이 발라서 뭐 때문에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저는 피부과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저는 점도 빼본 적이 없어요. 그 흔하게 사람들이 점도 빼러 가고 제가 하도 물놀이 하는 거 서핑하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미가 끼니까 파트너들이 스폰서님 기미가 없어지는데 병원 가서 좀 없애면 안 되겠냐는데 바빠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그냥 저는 그 제품으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써요. 에센스를 바르다 보면 순서도 막 뒤바뀌고 뭘 발라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때문에 좋아졌다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거짓말이잖아. 한두 개 써서 좋아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요. 저희 딸은 풀피크만 쓰거든요. 피부가 정말 보고 밤에 딱 불을 딱 끄면요. 반짝반짝 빛나니까 애가 어디 누워있는지 보여요. 그래서 제가 프로틴 크림을 얘기했거든요. 이분이요. 광매니아가 된 거예요. 광매니아. 그냥 그 부모빠 내가 20만원 사고 주차비 일산에 차 세워놓으면 차 주차비가 2만원이에요. 주차비 2만원 내고 그까지 차를 끌고 가서 그날 1차 가지고 부모빠 2만원 사들고 나중에 그걸 버렸어요. 왜냐면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그 일이 지나니까 매니아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난 정말 싫어요. 움직이는 거 가기 싫어요. 근데 그렇게 움직여서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아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헛수고 같은 수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치하면 자동으로 제일 편한 경리를 고르고요. 편안함의 중도군요. 성격이 아니라 기본 설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설정값이 그랬어요. 지난주에 사업생활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소비자 관리 했어요? 안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기본 설정값이 틀렸기 때문에 바뀌고 싶은 인생이 없어요. 내 인생이 귀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아깝지 않은 거죠. 나쁜 거 먹어도 아깝지가 않고요. 나쁜 대접을 받아도 아깝지 않고요. 허름한 옷을 걸쳐도 아깝지 않고요. 나쁜 걸 들고 다녀도 아깝지 않고요. 부모님한테 제대로 해드리지 못하도 내 인생이 아깝지 않고요. 누군가한테 싫은 소리 들어도 그렇지 뭐. 시끄러운 음식점에 가서 밥 먹는 것도 아깝지 않고 제 인생이. 전 제가 아까워요. 전 좀 럭셔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무시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시받고 싶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어서 애썼어요. 우리들이 좀 귀티가 나고 귀한 사람 대접밖에 하고 싶었어요. 영어 좀 잘하면 귀한 대접 받을 것 같아가지고 미국 보내주겠지. 그렇게 했었어요. 저는요 설정값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경도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생이 아까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좀 아까우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좀 못해도 돼요. 하지만 내일도 못하면 그건 안 돼요. 오늘 좀 못해도 되는데 내일은 밝을 것 같은 얼굴이 화색이 펴요. 근데 오늘도 못 샀는데 내일도 못 살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얼굴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얼굴 보면요. 이 사람이 될 사람인지 안 사는 사람인지 알 수 있대요. 왠지 아세요? 표정이 달라요. 그래서 그 얼굴 관상하시는 분들 있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냥 가다가 탁 잡고요. 저기 당신 인생이 내가 바꾸게 해주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싶대요. 그만큼 안 좋대요. 안 좋대요. 왠지 아세요? 표정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불편을 찾아보세요. 이제부터. 일주일에 하나는 돼요. 안 해본 요리를 하거나 처음 가는 모임을 만들어 보거나 어려운 책을 한 책도 읽어보거나 스스로 고른 불편함은요. 삶이 강제로 주는 불편함을 견디는 대신이 돼요. 제가 요새 후원하는 애가 성령이라는 애인데 07년생이에요. 07년생. 이제 회원가입을 해가 따끈따끈했는데 근데 지난 2달 동안 미팅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어요. 아침에 제가 분당의 강의가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있는데 원래 이랬더니 얘가요 우리 집에 5시에 왔어요. 우리 집에 5시에 와서 제가 얘를 데리고 7시까지 분당을 도착한 거예요. 얘가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공리주의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얘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책에서 자기가 읽은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교 때 읽었구나 생각했는데 얘가 초등학교 때 읽었대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북클럽을 해가지고요 그 북클럽에서 그 책을 읽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그 책이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인사이트가 있었대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그 책에 보면요, 그랬어요. 그러면 칸트라는 구절이 올라오고, 칸트 공리주의는 되게 쉬운데 칸트가 들어가면 좀 어려워져. 이러니까 얘가 맞았어요. 거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엄마가 풀어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칸트를 풀어줄 수 있는 엄마세요? 그러더니 걔가 안에서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는요, 고등학교 때 우울증 와서 죽고 싶었대요. 왜냐면 자기는 사업을 하고 싶고, 이건 아니라는 거야. 이건 아닌데 정말 사업을 하고 싶은데 다들 자기 보고 또라이라 그래가지고요, 미쳐버렸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를 또라이로 보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저였대요. 그래서 얘가 한동대를 다니거든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기대한대요. 왜 그러니까 한동대는요, 같이 지내요, 애들이랑. 그래가지고 다 후원할 거래. 그 한동대 있는 애들 다 후원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동대에서 어디로 강의장을 가야 되는지 물어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강제로 불편함을 찾아보세요. 요즘 나 마지막으로 서둘러본 게 언제였지? 다 익숙한 거 많은 거 아니에요? 다 익숙한 거예요. 이 질문에 바로 답이 안 나오면요, 반경이 꽤 줄어들 거예요. 저는요, 그 붕어빵 아줌마 앞에서도 서툴었고요. 미치겠더라고요. 이 붕어빵 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낯가러운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줌바 댄스를 쳐요. 미국에서 뭐 하라고 시켜서 휴학하고 돌아가서 제일 먼저 등록한 게 줌바 댄스였어요. 왜냐면 아줌마들 만나는 곳이 그만큼 좋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얘가 멘탈이 나간대. 아줌마들 춤추는 데 있으면 아줌마들이 몸을요, 춤을요, 절도있게 치나요? 절도있게 치면 완전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보고 있는데 무서워서 춤을 제대로 못 치겠대요. 그런데 얘가 춤을 추고 아줌마들을 보내놓고 우리 집에 자꾸 데리고 와요. 미친 것 같아요, 제가. 얼굴도 처음으로 아줌마들을 애가 자꾸요, 줌바 댄스는 아줌마들 자꾸 집에 한 명씩 하면서 데리고 와서 달 찔러요. 엄마 요리도 해주고요, 사수면 해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낯설지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서툰 일이 하나도 없는 삶은요, 안전한 게 아니에요. 안전한 게 아니라 여러분 멈췄어요. 멈추면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있다라고 표현한다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팔딱거리는 물고기처럼요, 심장이 벌렁벌렁 하면서 오늘은 난감해서 벌렁거리고 내일은 귀찮아서 정말 막 설레어서 벌렁거리기도 하고요, 당황스러워서 벌렁거리기도 해요. 그런 상황을 계속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얼굴이요, 빨개졌다가 파래졌다가 허해졌다가 막 그런 경험을 저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요, 맷집이 강해져가지고 웬만한 거는 그냥 넘어가요. 편안함의 위험을요, 140년 전에 경고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체예요. 아까 이 얘기를. 여러분, 잘못하면요, 위험하게 살아라. 베수비오 화산의 밑아래 너의 도시를 세워라. 그만큼 위험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도전해봐라 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젠스너의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재능보다 중요한 건 잘하게 될 때까지 못하는 시간을 견디는 능력이다. 못하는 사람을 견뎌야 잘 해진다. 이 시간을 견뎌야 잘해진다는 거죠. 견디는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되기만 했겠어요? 엄청 잘 될 때도 있었고요, 정말 죽고 싶은 만큼 힘들 때도 있었어요. 내돈 때문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뭐 했냐면 운동을 시작했어요. 왜? 운동을 통해서 맷집을 줄여야지. 환경을 바꾼 거예요. 프로그램을 바꾼 거죠. 그래서 하루에 화가 안 풀려요? 2시간 운동하는 거예요. 화가 안 풀려요? 3시간 하는 거예요. 화가 안 풀려요? 4시간 뛰는 거예요. 저희 딸이, 큰딸은요, 혼나잖아요. 혼나면 밖에 나가요. 뭐하러 나가는 줄 아세요? 딱 나가면요, 10km씩 뛰고 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엄마 나보고 81.8km 때 여러분 뛰셨어요? 광복절날? 광복절날 81.5km도 뛰는데 뭐 8km 뛰는 것이 껌이죠. 이러면서 나가가지고요, 15km를 뛰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스트레스 확 풀면서 기분이 엄청 좋아진대요. 2시간 동안 애가 뛰어가지고 얼굴이 벌겋게 해가지고요, 부어 터지게 해서 들어와요. 걔가 왜 그럴까요?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내를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잘하고 싶대. 잘 안 되니까 애를 쓰는 거야. 그래야 잠을 좀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드세요. 저는 풀어주실래요? 이거 꽉 물려야 된다는데. 이거 이것도 물려주셔야 돼요. 옆에 거 얘도 동영상인데 안 되나 보죠. 저기 그저께 저희 신랑 생일이었어요. 저희는요, 이제 더 이상 생일 선물로 더 이상 더 행복해지거나 뭐 줄 게 없어요. 저희 신랑이 얘기 아시죠? 저희 신랑이 이제 암에서 어느 정도 되니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주면서 그 다음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했어요.
왜냐면 인터넷에 보니까 그거는 블루 다이몬드 같아서 블루 다이몬드 줄 알고 샀더니 그 골든듀에서 판 거를 제작을 해서 갖고 왔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보니까 색깔이 좀 다르길래 다른 걸 샀다고 사온 거죠. 그리고 뭘 샀는데 자꾸 까먹어요. 그리고 메이커들은 다 모델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사지 마라.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하지 마. 이렇게 우리 식구는 돈으로 선물을 하지 말고 돈 말고 다른 걸로 선물을 하자. 이렇게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눌러주실래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쭉 올려주시면 다 보면 그렇지만 쭉 이렇게 편지를 써서 영상을 틀어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제가 아까 이거 어떻게 됐고요? 너무 길죠? 이걸 읽어주는데 우리 신랑이 울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상장 베스트 아빠상 사랑하는 가족 이병성. 이 사람은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무한한 사랑을 주었으며 가장 멋진 아빠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록 이 상장을 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우리 집 대표 해가지고 꽝 찍어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선물로 줬어요. 저희 집은요 뭐가 있냐면 집에서 누군가가 나갔다가 들어오면요 먼저 뛰어나가서 안아주는 사람이 1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난리가 나요. 앉아서 뭐 빨래를 개고 있다가 디디디디 하면 다 뛰어나가니까 제가 관절이 안 좋잖아요 아무래도. 그럼 내가 애들 끌어안고 못 가게 막 말리고 막 그러면 뛰어나가고. 그리고 어제는요 국기야는 우리 이러지 말자. 그냥 나가서 새로 서 있자. 이렇게 서 있고 아빠가 와서 가장 먼저 찜 하는 사람이 1점 받는 거 하자. 그래서 탁서 있었어요. 입딱 가면 서 있으면 우리 시간이 너무 놀라는 거죠. 그냥 툭 뛰어나오는데 서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간이 딱 보더니 손으로 손가락으로 막 이러더라고. 막 이러더니 막 장애를 치는 거죠. 그러더니 제 배를 툭 찌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1점 얻었어요. 제가 이거 저희 아이가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저 와이드를 암에서 주고 막 이렇게 편지 다 이거 다 이렇게 다 세팅한 거예요. 돈 하나 만들었어요. 케이크 하나만 승현이가 대전에 우리 후원 갔다가 월요일날 그때 유명한 빵집이라 그래서 거기서 쌀 케이크라 해서 사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저희 신랑이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꿈을 이뤘네. 대학교 때 꿨던 꿈.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다라는 당신의 꿈을 당신이 이뤘네.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20살 넘는 아이들이요. 아빠가 뭐 하고 뛰어나가서 허구하고요. 서로 안겠다고 하고 서로 함께 알고 싶고 아빠 혼자 가면 심심하잖아요. 우리 같이 가요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잘해보려고요. 달리기를 아파트를요 10바퀴 20바퀴를 뛰면서 나 잘하고 싶어 애치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화해하는 엄마를 드디어 작은 애가 2명을 후원했어요. 그래서 2명의 파트너가 생긴 거죠. 근데 그 후원한 아줌마들이 그래 내가 너한테 물건 써줄게 미팅 와줄게 소리를 듣고 애가요 괴성을 지르고 분명히 우리 집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우리 애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게 우리 딸의 소리였던 거예요. 수빈의 소리. 그러면서 애들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죠. Explain myself. 이게 여러분 5월 5일날 뭐 하셨어요? 저는 5월 5일날 어린이날 행사를 근사하게 했어요. 왜냐면 5월 5일날 미팅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저도 쉬고 싶거든요. 저희 딸이 엄마 젊은 애들 데리고 올 테니까 미팅을 열어달래요. 그래서 12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대몬도 하고 서로 바디기 맛있게 타는 시합도 하고 뭐지? 그 게임이죠. 게임을 정말 재밌게 하더라고요. 게임을 막 하고 그리고 저녁에 애들 집을 안 가네. 6시 반까지 있잖아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제가 타가소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애들이 이거 다 지가 그린 거예요. 이거. 제 파트너가 너무 감사하게 이 통을 한 박스를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잖아요. 그 파트너가 제가 선물 준 걸 애가 다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20개를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20명한테 다 선물 주고 다 안에 샘플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서 사업을 하자고. 그래서 그거는 다 한 거죠. 아메가 힘들고 안 되나요? 하시나요? 아메를 알고 있나요? 아메는요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돼요. 아메는 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 정성을 들여서 한 땀 한 땀 해내는 일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 되게 좋았는데 인피니티 게임 읽어보면요 이 얘기가 나와요. 유한게임 사고방식. 이기고 지고 이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너가 안 돼. 이게 아니에요. 1등이 어딨어요. 그거는요 유한한 일걸. 회사가 1등이 어딨어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거죠. 무한하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게임 사고방식은 버리고요 무한게임 사고방식을 하자는 거예요. 또 이제는 바뀌어야 할 텐데 사고방식 바뀌어야 되는데 전부 혼자서 못해요. 비슷한 사명감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내가 바뀌어야 할 때,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가 왔다라고 동의하는 사람, 함께 도전해보자는 열의를 가진 사람, 그리고 내가 선구자적 용기의 얘기가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세요. 함께 바뀌고 싶은 삶에 대한 얘기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허접한 제품에 내가 그만큼 돈 내줬으면 됐어요. 그렇게 질 떨어지는 제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 써줬으면 됐어요. 그래서 요새 얼마나 많이 인스타그램에서 고발을 해요? 얼음 정색 편하다고요? 근데 나는 아무리 편해도 우리 애한테는 곰팡이가 나면 얼음은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럼 부모로서의 아무도 모르는 애들한테 부모가 하면 안 되는 행동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얼굴이 나와야 돼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애들은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나는 어른이잖아. 우리 애들 건강을 지켜줘야 돼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우리 아내가 얼음을 사면 못 만들어서 안 하겠어요? 얼음은요 냉장고도 만들잖아요. 그럼 못하겠어요 아메이가? 아니에요. 가치와 철학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무한게임을 해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은 여러분 한번 꼭 필독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혹시 일리아드 오디세이 영화 보셨어요? 책은 읽어보셨어요? 저는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 책을요 중학교 1학년 때 읽었어요. 왜 읽었는 줄 아세요? 중학교 아마 공부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사회 시간에 뭐가 나오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읽어야 되는 줄 알고 그 책을 읽었는데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호세도 나오고 뭐 나오고 막 나오는데 그때는 통통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루첼라에라는 곳에 가서 인문학을 배우면서 이거를요 1년 동안 배웠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책을 읽으면요 찔리는 책이 있고요 어떤 책은요 위로받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도 인생에서 이타카라는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이 삶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 살아오셨죠? 저도 살아왔어요. 19년 동안 참 열심히 애쓰면서. 그리고요 아메이가 어려울 때도 있었고 쉬울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하기 싫을 때도 있었고 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많이 공존했어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건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아메이가 안 되는 일이야, 저거 참 지지부진하게 안 되네, 이런 소리 안 되게끔 환경을 잘 만들고 싶어서 애썼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잘 되기만 했겠어요? 제가 아시는 분은요 성수동에 가게를 갖고 있는데 한 달에 월세가 5천만 원 돼요. 한 달에 5천만 원 월세를 내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 심장이 망가진 거죠. 여러분 혹시 월세 내세요? 아메 하면서? 아메 하면서 월세 냈으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해요. 월세 1,000만 원으로 내보시고요 월세 500만 원으로 내보시고 월세를 낸다면 마감하시는 분들은요 그나마 내가 돈을 쓰고 돌아다니고 애쓰니까 월세의 개념이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일은요 정말 혼연의 힘을 맞춰서 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업처럼 아메를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같이 공부도 하고 파트너분들이랑 이렇게 엄마한테 정말 진이 같은 딸도 됐고 우리 신랑 꿈도 이루어졌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진, 모든 사진 중에 아메가 아니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 온 가족이 이렇게 이런 일들은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기대가 돼요. 앞으로 내 인생이 너무 기대되고 우리 신랑하고 함께 살아갈 날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꿈꾸는 거 제가 그저께 물어봤어요. 저희 작은 딸한테. 수빈아, 왜냐면 2학기 등록을 이제 하고 다시 학교로 가야 되니까 수빈아 학교를 다시 가고 싶니? 휴학을 더 하고 싶냐니까 엄마 학교도 너무 가고
싶으면 가도 돼. 다 우리 딸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뭐 무슨 말이야? 엄마 난 여기서 100배 더 많이 배워.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성장할 거야. 그리고 답답함이 없어졌어. 잘 되진 않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엄마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1번 아메 사업을 그만두고 멈추고 미국 다시 돌아가서 복학한다. 1번 2번 샌디에고는 여행 삼아 놀러는 가는 공간이지만 아메 사업을 여기서 다니고까지 간다. 2번 이러니까 엄마 당연히 2번이죠. 샌디에고는 그냥 놀러로 가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선택인 것 같아요. 아까 프로그램 값을 바꿔놓은 거죠. 어정쩡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온 가족이 웃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멘이요? 어떤 사람이 하면 글쎄요. 어떤 사람이 하면 아주 하찮은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이 하면 엄청 근사해요. 왠줄 아세요? 이게 순환이 되는 사람, 이걸 원하는 사람, 이걸 통해서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은 사람. 저는 문득문득 엄마가 보고 싶어요. 문득문득. 그래가지고 제가 문득문득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나도 엄마가 보고 싶어 막 울거든요. 그럼 훈련하고 싶으니까 엄마 제가 잘할게요. 그래요. 애들이 자기가 잘할게. 근데 너희들이 잘하는 거하고 내가 엄마 보고 싶은 거하고 별 상관이 없으니까 엄마 또 잘할게요. 이렇게 막 얘기해요. 문득문득 보고 싶어요. 벌써 9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보고 싶어요. 그 말은 여기 부모님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셔서 부모님들한테 좀 효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진이한테 따르거든요. 더블 다이몬드 됐을 때 그때 제가 5억 4,020 보너스 받아가지고요. 저희 엄마 1년 동안 3억 썼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 돈 다 아까웠어요. 왜냐면 우리 애들한테 1년에 3억씩 유학비를 댔거든요. 그거보다 엄마한테 냈던 그 3억이 훨씬 제 가슴에 따뜻하게 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있죠. 인생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인 것 같지만 그걸 사용할 때 이게 인생이 되어져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여러분 원하는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멋진 수단이 아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